여러분 다각형의 넓이 한번 정리해 볼게요. 네, 내용을 좀 많이 넣어야 되는 관계로 조금 빨리 나갈게요. 네, 다각형의 넓이는 먼저 둘레를 구했었어요. 둘레는 어떤 게 있었나요? 네, 직사각형과 정사각형이 있었는데 직사각형의 둘레를 구했을 때는 같은 변이 두 번씩 있었기 때문에 같은 길이의 변이 가로와 세로가 두 번씩 나와 있기 때문에 가로 더하기 세로 곱하기 2라고 했었습니다. 정사각형은 어땠어요? 한 변이 4개가 있기 때문에 한 변 곱하기 4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단위 넓이에서는 1cm와 1제곱cm가 있었죠. 자, 가로세로가 1cm인 정사각형의 넓이를 뭐라고 했나요? 네, 여기 나왔었죠. 1제곱cm라고 했었고, 그 다음에 가로세로가 1m인 정사각형의 넓이를 1제곱미터라고 했었습니다. 자, 미터와 센티미터 넓이의 관계, 제곱미터와 제곱센티미터의 관계를 알아보면 1m는 100cm와 같으니까 1m 곱하기 1m는 1제곱미터, 100cm 곱하기 100cm는 1000제곱미터. 이렇게 곱하나 이렇게 곱하나 똑같죠. 그래서 100제곱cm는 1제곱미터와 같다고 했습니다.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어요 해서는 먼저 단위 넓이의 개수를 해서 알아봤었는데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단위 넓이의 개수를 보는 것은 가로와 세로의 길이를 곱했을 때 넓이가 나온다는 사실을 알게 됐었어요. 그래서 가로 곱하기 세로라는 걸 알게 됐죠. 직사각형의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 그런데 정사각형의 경우에는 가로와 세로가 길이가 같죠. 그래서 정사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했어요? 네, 한 변 곱하기 한 변이었죠. 기억하죠? 가로하고 세로는 직사각형에서 말했고 정사각형에서는 가로 세로의 개념보다는 네 변이 다 같기 때문에 한 변 곱하기 한 변이었습니다. 직각으로 이루어진 도형의 넓이에서는 예를 들어 빼거나 더하는 개념 모두 사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길이를 요 네 개의 도형을 붙이거나 아니면 전체 도형에서 공백 기간을 이 비어있는 곳을 빼거나 아니면 하나, 둘, 셋, 넷, 네 개의 도형을 모두 합치거나 라는 몇 가지 방법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수익에서 나왔었던 문제였는데 이렇게 전체 직사각형에서 가운데가 뻥 뚫려 있을 경우에는 전체 직사각형의 넓이를 재고 작은 직사각형의 넓이를 잰 다음 큰 것에서 작은 것을 빼내면 바로 이 가장자리만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평행사변형 넓이를 구했을 때는 먼저 밑변과 높이를 봤었는데요. 자, 이 평행사변형에서 밑변이라는 걸 뭐라고 했나요? 평행한 두 변을 바로 밑변이라고 했습니다. 높이는 바로 밑변 사이의 거리를 높이라고 했어요. 높이는 바로 뜻이 어떻게 만난다? 네, 밑변과 높이는 수직으로 만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여기에 길이가 나온다고 해서 여기가 높이가 아니라 바로 수직으로 만나는 이 길이가 높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즉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할 때는 밑변 곱하기 높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음에 이런 단변에서 찾아봤습니다. 자, 이때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했을 때는 그러니까 이 밑변 곱하기 높이 4 곱하기 3이라고 이렇게 그때 재었었는데요.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하다 보니까 가나다라의 평행사변의 모양은 다르긴 하지만 밑변의 길이가 같고 높이의 길이가 모두 같기 때문에 가나다라의 넓이가 모두 어떻다? 네, 같다고 했습니다. 이때 평행사변의 넓이를 구할 때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밑변 곱하기 높이니까 4, 7에 28 이렇게 구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똑같은 넓이의 평행사변형을 구하세요 라고 했으면 먼저 넓이를 구하고 그리고 나서 그거에 예를 들어 24제곱cm가 나오게 해라 라고 했으면 밑변 곱하기 높이가 뭐가 돼야 된다고요? 24가 돼야 되죠. 그러면 다시 말해서 24의 약수를 구하면 되죠. 24의 약수는 1, 24, 2, 24 이런 식으로 22 이런 식으로 해서 쭉 만들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약수의 개념도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보도록 할게요. 삼각형의 넓이는 먼저 삼각형을 이런 방법으로 이렇게 단위 넓이를 이용해서 이렇게 했었는데 사실 밑변과 높이를 잘 알아두는 게 좋아요. 밑변과 높이는 선생님이 어떻게 만난다? 수직으로 만난다고 했어요. 수직으로 만난 곳만 높이고 밑변에 대한 높이입니다. 그런데 밑변과 높이를 구하다 보니까 넓이가 어떻게 나왔냐 하면 63 곱했는데
9가 나왔어요. 그래서 나누기 2라는 거를 그때 알았었는데, 그런데 정말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일까? 라고 해서 나온 게 뭐였어요? 삼각형 두 개를 합해서 평행사변형 만드는 거였죠. 삼각형 두 개를 합해서 평행사변형을 만들 수 있잖아요. 우리가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을 아니까. 그러면 6 곱하기 3 평행사변형을 구하게 되면 이 전체 평행사변형이 나오죠. 하지만 우리는 삼각형을 구해야 되니까 모두 나누기 2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가 삼각형을 구하는 방법이다 라고 했습니다.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 12 곱하기 8 나누기 2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넓이와 높이가 주어진 삼각형의 밑변을 구하는 방법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이 넓이가 12로 나왔으면 밑변 곱하기 높이가 24가 돼야 된다고 했죠? 왜냐하면 나누기 2 한 상태가 12니까요. 자, 그런데 여기서 밑변을 몰랐을 때는 이런 경우에는 네모를 사용해서 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밑변 모르죠? 네모. 높이 4죠? 자, 나누기 2가 12죠. 자, 그럼 여러분 나누기 2에서 12가 나왔으면 여기 손으로 가려져 있는 거는 바로 뭐다? 24죠. 그러면 네모 곱하기 4가 24예요. 네모 곱하기 4가 24예요. 그럼 네모는 뭐가 나오죠? 6. 그래서 답은 여기가 6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삼각형이 여러 가지 모습도 봤는데 평행사변형처럼 밑변과 높이가 모두 같으면 모양이 달라도 넓이는 어떻다? 네,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지금 높이가 모르는 이 삼각형에서도 가로와 그러니까 밑변과 높이의 그 식을 만들어야죠. 네모가 들어간 식을 만든 다음 나누기 2를 해서 25가 나왔다. 나누기 2 하기 전에 뭐였을까? 50이었다. 그러면 10 곱하기 네모가 50이다. 그러면 네모는 뭘까? 5다 라고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사다리꼴의 넓이는요, 이제 먼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때 구했었는데요. 여기 사다리꼴은 어떤 걸 밑변이라고 하죠? 윗변과 아랫변 모두 밑변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밑변 사이의 거리를 바로 높이라고 했었죠. 사다리꼴 넓이 구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 사다리꼴 두 개를 붙여서 평행사변형 만드는 방법. 자, 이때는 아랫변과 윗변을 더해서 높이를 곱하면 뭐가 나와요? 평행사변형 넓이 나오죠? 이때 반을 나눴어요. 뭐가 남아요? 사다리꼴이 남았죠. 그래서 아랫변 더하기 윗변 곱하기 높이 평행사변형 나누기 2 라고 해서 사다리꼴 넓이 구하는 방식을 아랫변 더하기 윗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라고 했었습니다. 자, 사다리꼴 넓이 구하는 방법, 이번엔 이쪽을 한번 보면, 자, 이게 사다리꼴을 어떻게 구할 수 있냐? 뭐 이런 똑같은 사다리꼴에다가 삼각형으로 나눌 수도 있다. 아니면 사다리꼴 두 개로 나눌 수도 있다. 아니면 하나는 평행사변형과 삼각형으로 나눌 수 있다. 우리가 다 구하는 방법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잘라서 더하든 잘라서 더하든 모두 똑같은 답이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자, 마름모의 넓이를 구하는데요. 마름모의 넓이를 구했을 때는 먼저 마름모를 직사각형 모양으로 한번 만들어 봤었어요. 그랬더니 한 대각선이 뭐가 나왔다? 직사각형의 가로가 나왔다. 또 다른 대각선이 뭐가 나왔다? 네, 세로가 나왔다. 가로 곱하기 세로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한 다음 나누기 2를 하니까 마름모의 넓이가 나왔다. 그래서 마름모의 넓이를 구할 때는 어떻게 한다? 한 대각선 곱하기 다른 대각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나누기 2를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각형의 넓이를 구하세요는 아직 여러분이 배우지는 않았지만, 자, 여러분이 이런 모양을 봤을 때는 이거를 어떻게 이제까지 우리가 배운 도형을 이용해서 도형의 넓이 구하는 방법을 이용해서 바로 이 도형을 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구하느냐? 전체에서 부분을 빼도 되고 아니면 여기에서 알 수 있는 방법대로 나누어서 더해도 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나중에 다음 월요일 시간에 배우게 되는 내용이지만 이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면 약간 삐뚤어진 부분을 보조선을 긋다 보면 전체 사다리꼴 모양이 나오죠.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나누고 이렇게 나눌 수도 있는 거죠. 네, 어쨌든 이 다각형의 넓이 총합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다각형의 넓이 구하는 방법을 이용해서 이렇게 특이하게 생긴 다각형도 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각형의 넓이에서 중요한 부분을 한번 다시 짚고 넘어가자면 다시 말해서 둘레는 아까 직사각형과 정사각형이 나눌 수 있었죠. 네, 직사각형은 가로 더하기 세로에다가 무엇을 곱해요? 2를 곱해요. 왜? 두 개씩 있으니까. 정사각형은 한 변에다가 곱하기 4를 했어요. 왜 그래요? 똑같은 게 4번 있으니까. 됐죠? 자, 그 다음에 가로 세로가 1cm인 정사각형의 넓이 뭐라? 1제곱cm. 가로 세로가 1m인 정사각형의 넓이 뭐다? 1제곱미터.
됐어요? 네. 그 다음에 배운 게 뭐였어요? 평행사변형이었죠. 평행사변형은 어떻게 구한다? 밑변 곱하기 높이다. 자, 삼각형은 어떻게 했어요? 삼각형은 네, 이거를 평행사변형으로 만들었었죠. 밑변 곱하기 높이에다가 평행사변 나누기 2 해야 되니까 나누기 2.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다. 그 다음에 삼각형을 배운 다음에 우리가 사다리꼴을 배웠었어요. 네, 사다리꼴 똑같이 이렇게 만들면 평행사변형이 되죠. 자, 아랫변 더하기 윗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였죠. 자, 다시 한번 해보면 아랫변 더하기 윗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됐죠. 그 다음에 마름모는 어떻게 했었어요? 마름모는 우리가 이 직사각형 크게 만들었던 거 기억하세요? 한 대각선 곱하기 다른 대각선 그 다음에 나누기 2를 했었습니다. 네, 여러분 다 지금 한번 해봤는데요. 선생님이 조금 말이 일부러 빨리 했어요. 내용이 너무 길어질까 봐서 모르는 거 있으면 다시 일시정지해서 다시 들어보고요. 또 그래도 모르는 것이 있으면 월요일날 와서 질문하도록 합니다. 네, 수고했습니다.